이번 프로젝트는 1층만 보면 딱 20평인 아주 작은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복층으로 이루어진 펜트하우스예요. 실제로 가족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아래층 면적이 20평, 2층으로 올라가면 있는 면적이 9평, 테라스 3개소에 19평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구성으로 되어 있죠. 현재 따님분은 유학 중이고 이 집에는 상시 거주인들이 우리 부부와 다 큰 성인 아드님이 함께 사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층 한 층의 면적은 굉장히 작죠. 작은 집을 설계한다는 관점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되게 많은 니즈와 욕망을 많이 말씀하세요. 다 놓을 수 없겠죠. 이런 컴팩트한 공간들을 설계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아주 잘 결정해서 그 순위별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 좁고 길게 보였던 이 공용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서 있는 손으로 가리키는 여기까지가 복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키 큰 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냉장고장이 있었습니다. 거의 1m가 넘는, 특히 이제 주방의 거의 절반을 이상 차지하고 있었던 큰 벽체가 있었어요. 굉장히 답답하셨겠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었던 게 현관을 들어왔을 때도 좁은 복도를 이렇게 면하게 되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겠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고 우리 고객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방 안쪽 같은 경우에는 키 큰 장을 중심으로 키 큰 냉장고장과 이 벽 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이어져 있었고요. 기역자로 꺾여 있는 조그만 아일랜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럼 이전 현황 구조에서는 그런 가족분들이 좋아하시는 행위를 담을 수 없는 레이아웃이었겠죠. 뭔가 이 조그만 공간에 동굴처럼 들어간 주방에 서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 그걸 가장 불편해 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벽체가 구조 벽체라서 손을 댈 수 없겠죠. 근데 딱 하나 만질 수 있는 벽체가 이 키 큰 장과 그리고 냉장고장이 있었던 큰 벽체 하나를 저희가 해체할 수 있었어요. 비닐액 벽이라서. 들어왔을 때 이 벽체가 해체되고 나니까 좁고 답답한 복도를 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아담하지만 꽤 넓은 공용부를 시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외곽 라인을 쭉 손으로 그어보시면은 우리 집이 정사각형 형태이다, 혹은 직사각형 형태인 좀 세장한 형태이다, 이런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가리키는 주된 형태로 레이아웃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갔을 때 공간이 굉장히 정렬되어 보이고 동선도 효율적이라고 제가 기본 원리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안 통하는 집이 있어요. 보통 이제 휴먼 스케일이라는 단어를 이 디자인의 용어에서 많이 쓰는데요. 집이라고 하는 이 건축 공간은 한 사람의 최소 단위 객체를 가지고 어떤 공간을 활용했을 때 나한테 적합하다, 이 최소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은 집은 최소 단위인 인체 치수를 침범하는 순간 집이 아니에요. 너무 좁아 보여서. 휴먼 스케일을 중심으로 최소 치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발현됩니다. 무해 영상에서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작은 집들을 설계한 거 많이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도 좀 돌려보시면은 작은 집을 구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 레이아웃은 약간 직사각 형태로 공용부가 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간 따라서 세로 배치를 다 해버렸다고 하면은 공간이 훨씬 좁아 보였겠죠. 얘는 천장까지 들어간 키 큰 장, 그리고 두 번째는 900 높이인 아일랜드. 얘가 이제 보통 집에서 가장 높은 치수값이라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놓여졌을까? 바로 이 테이블 공간, 다이닝이 있다 보니까 창 앞에 면에 있는 소파까지 이 공간의 위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시선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간의 위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히나 작은 공간에서는 이런 규칙들을 지키는 게 굉장히 효용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좀 작을 때는 이 하나의 치수값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 키 큰 장은 냉장고가 들어가고 플러그가 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720 정도로 확보하면 좋아요. 물론 이 전면에서는 좀 다른 디테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가벽체를 더 앞으로 당겨내고 우리가 이 보여지는 미학적 부분은 조금 더 짧게 만들었는데요. 이 냉장고 안으로 있는 깊이 값은 720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 바로 아일랜드의 크기겠죠. 850이 적용되어 있어요. 싱크볼을 집어넣고 수전을 태공해서 상판 타입을 꽂으려면은 이 미니멈 치수가 650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작게나마 효용 있는 수납을 드리기 위해서 200 정도 공간을 확보를 했죠. 저는 이 앞뒤 공간의 이 아일랜드 길이가 850 정도로 미니멈을 좀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이 치수는 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이 안에서 함께 요리하고 김장도 담그시고 되게 맛있는 음식을 하시는 걸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죽의 가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안쪽에 있는 우리가 이 주동선 같은 경우에는 1100을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충분히 내가 앞에 서서 작업을 하고 할 때도 뒤에 사람이 지나가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치수값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저희가 살짝 더 들어가 있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도 있었고요. 여기가 지금 시설물이 모여 있으니까. 또 하나는 건축에서 만들어 놓은 이 창문의 끝선이 우리가 벽체를 안으로 만들어 버리면 창문을 못 쓰잖아요. 끝선을 지키면서 두 선이 만나면서 살짝 더 깊이감이 생겼습니다. 안쪽 치수는 1200 정도예요. 훨씬 더 효용이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치수가 뭘까요? 아일랜드 앞으로 식탁이 있는데요. 앞쪽에도 제가 수납이 있다 말씀드렸죠. 의자를 당겨 앉았을 때 사람이 살짝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내가 의자를 밀어 넣어놨을 때 이 앞에 있는 200 정도 되는 작은 수납을 쓸 수 있는 플랩장 정도가 문짝이 들어가려면은 700에서 800 정도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 집에서는 750 정도가 세팅되어 있어요. 뭐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 면적에서 충분히 사람이 지나다니고 사람이 앉았을 때 통과도 할 수 있고 수납장도 쓸 수 있는 그런 동선이랍니다. 치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720, 그리고 1100, 850, 750 이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사람이 쓸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동선들이 확보가 됩니다. 작은 공간에서는 이런 상세한 치수들을 잘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무화 영상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 마스킹 테이프 있죠? 여기 종이 테이프 같은 거 주황색 팝니다. 많이 안 비싸거든요. 그런 테이프들을 바닥에다 마킹을 이렇게 해보시고 주절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한번 걸어가 보시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비우면 안 돼요. 왜냐? 수납할 데가 너무 없잖아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수납 설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요. 재밌는 게 공간이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전제품의 수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벌써 냉장고가 이렇게 3대가 들어가 있죠. 저희가 이 벽체를 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홈바를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 때문에 공간을 만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작은 집인데 개방감 있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많이 보여줄 거예요. 정말 미니멀하게 살아가지 않는 이상 실제로 생활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논리근거로 따져볼게요.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 가족분들이 대면형 아일랜드를 원하고 이런 주방을 원하고 있다.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수납 기능도 많고요. 식기류도 되게 많고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간에 충분히 수납될 곳들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너무 과한 수납을 짜버리면 미학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니까 또 우리 가족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수납을 내가 좀 덜어내고 필요한 것들을 집어 넣을 수 있는지를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부공간을 보시면은 식세기가 있고 싱크볼이 있고 오븐도 있죠. 아랫부분에도 서랍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랍장들과 커트러리까지 이렇게 알차게 또 밥솥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버려지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핏하게 딱딱딱 만들어가지고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 부분에 지금 환기창이 옆으로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주방창이죠. 상부를 저희는 상부장을 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꽤 많은 수납이 이루어집니다. 후드도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안쪽 공간이 이제 재밌는 공간이 있죠. 코너 팬트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코너의 기역자로 만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안쪽 코너 공간 같은 경우가 쓰임새가 떨어질 때 코너 팬트리 방식으로 만들면 효용이 굉장히 높아요. 수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무화 공간이 거울을 참 잘 쓰잖아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설치미술 작가 활동을 할 때 이 거울이라고 하는 재료로 작품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건축에서 만든 재료 중에 가장 완결한 재료지 않나 싶을 정도로 참 좋아했었는데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거울을 제가 벽면에 딱 매립을 했더니 개방감도 있어지고 아까 저도 촬영하는 내내 자꾸 저도 옷매무새를 이렇게 봤었거든요. 심리적으로 공간에 이렇게 개방감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하고 괜찮습니다. 작은 집에서는 특별히 효용이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톤 앤 매너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약간 파스텔 톤이죠. 그리고 조명도 좀 유니크한 걸 썼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인터뷰지에 어떤 공간을 떠올렸을 때 기분이 편안하시냐를 물어봤을 때 하늘빛, 호수, 해지는 노을을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진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이런 컬러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우리 아내분께서 이런 톤 앤 매너를 가장 좋아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 감성을 살려서 저희가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파스텔 톤과 그리고 이런 스테인리스 상판 그리고 위에 있는 아르테미스 조명인데요. 이 바우하우스 시절에 디자인된 조명이죠. 이런 것들이 금속 상판하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립니다. 외국에는 좀 부티크 호텔 같은 유니크한 느낌의 공간이 되도록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스테인리스 상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크래치가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상판을 쓰실 때는 과한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나서 그 스크래치가 얘를 뒤덮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둔탁한
오죽하면서도 거친 느낌이 나는 아주 멋있는 재료로 변하는데요. 오죽하면 저는 이렇게 접시나 이런 머그잔 같은 걸 올려놓고 일부러 물 한 잔 마시고 돌리라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의 주거 욕구 분석표를 그래프를 만들어서 봤더니 두 가지가 굉장히 높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 욕구고요. 두 번째는 친밀성 욕구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필히 손님 초대하시는 걸 좋아해요. 손님들이 오시면 대부분 어디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실까요? 바로 테이블입니다. 공동체 욕구가 높으신 분들은 거의 100%면 100% 6인용 식탁, 8인용, 10인용 식탁을 놓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엄청 강하십니다. 집이 작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레이아웃 중에 주방 공간을 벽 쪽으로 일자로 밀고 가운데 대형 식탁을 놓는 구조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미 그 옵션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레이아웃을 다 보고 나니까 이런 대형 식탁이 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대면형 아일랜드가 훨씬 더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우리 가족들이 요리를 하는 게 더 횟수가 많을까? 집에 손님들이 와서 6인용, 8인용에 둘러앉는 게 횟수가 더 많을까? 당연히 전자가 더 많겠죠. 이런 논리로 공간을 결정해 나가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테이블과 가장 조합이 좋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홈바입니다. 수납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홈바를 측면에 사실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되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휴먼 스케일을 침범하는 공간이 나왔을 때는 좁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과감하게 측면에 계획했었던 것들을 수정을 해서 이 아일랜드와 그리고 이 벽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수납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홈바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미니바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해외여행 가보시면 호텔 룸 안에 키 큰 장 옆에 홈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딱 열면은 미니바가 딱 들어있죠. 우리는 대신에 여기 냉장고가 아니고 와인셀러가 들어가 있고요. 창문을 살짝 저희가 다른 타일을 적용해서 공간의 영역성을 좀 따로 줬습니다. 부티크 호텔에 있을 법한 그런 미니바의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두 분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 후에 집에 왔을 때 이 소파에 앉아서 한 분은 TV를 보시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휴대폰도 하시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작은 소파를 원하셨을까요? 큰 소파를 원하셨을까? 큰 소파를 넣기를 원하셨어요. 또 뭐가 필요했을까? 책장도 넣고 싶어 하셨어요. 자, 그러면 큰 대형 소파와 책장까지 다 집어넣어 버리면 작은 집의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되죠. 그럼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집안에 큰 오브제 물건들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공간을 망치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또 계획해서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좁아지고 불편하실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시냐라고 이제 알테레이션을 보여드리니까 그러면 위층에 또 서재가 있으니까 그러면 책을 공용부에 두지 않고 서재방으로 좀 옮기고 소파도 우리 집 전체의 공간에 위계감이 있는 것들로 좀 작은 사이즈로 선택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공간이 이렇게 밸런스가 착착착착 맞죠. 공동체 욕구와 친밀성 욕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친밀성 욕구는 보통 아내분들이 높게 나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좀 아름다운 뒷공간이 있다고 하면 아트홀처럼 만들어져 버리면 수납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줄어드니까 그럼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왜냐, 거실에도 거실 짐이 좀 수납될 때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집이 컴팩트하다 보니까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수납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지겠죠. 기능 미학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능이 부족하면 생활이 불편해지고요. 미학이 떨어지면 감성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서랍도 삽입하고 그리고 수납장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아름다운 세라믹과 간접 조명, 벽비용 조명들을 활용을 해서 좀 아름답게 느껴지면서도 기능이 담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조적으로 TV를 반매립하기 위해서 거실이라는 공간의 영역을 좀 잡기 위해서 공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앞으로 당겨내어서 저희가 일부러 공간 조닝을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 또 세탁실 도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도어 끝선이 결국에는 거실의 영역이 되겠죠. 그럼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라인을 딱 맞춰놨습니다. 작지만 리빙 공간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벽체가 공사적으로 앞으로 약간 돌출되고 또 우리가 수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살짝 뺐더니 하나로 조ring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고 48평이나 되는 집이지만 한 층에 테라스를 제외한 전용 면적은 20평밖에 안 되는 말씀드렸죠. 20평 집도 이렇게 구조 변경과 이런 조닝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었더니 딱 군더더기 없이 밀도 있는 저는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2층도 나름의 기능과
캔틸러버가 아주 멋진 한강이 보이는 멋진 테라스가 있는데요. 제가 2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가는 길에 현관이 있으니까 어떤 관점으로 설계를 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왔을 때도 좀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까 냉장고 이게 날개벽이거든요. 근데 720보다 짧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딱 적합한 사이즈를 정해서 지금 공용부에 사용돼 있었던 세라믹을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루톤이 이렇게 나면서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이런 푸른 계열과 파스텔 톤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아, 내가 우리 집에 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저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쪽에 수납장이 그냥 꽉 차 있는 구조였는데 현관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이 수납 기능도 충분히 가져가면서 이제 여기서 오래 사실 거니까 시팅 공간이 있으면 좋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왔을 때 하부를 아예 띄움을 시공을 하고 제가 구조체를 캔틸레버처럼 잡아서 이 위에 신발장을 얹었고요. 앉는 공간 뒤쪽으로는 지금 거울이 있어서 약간 신비성도 있고 내가 옷매무새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붕 떠있는 캔틸레버 같은 이 슬라브가 블루에 약간 간지가 있는 그런 타일입니다. 파란색의 타일이 있을까라 생각했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파스텔 톤을 잘 찾아가지고 아주 유니크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좁은 현관 같은 경우에는 하부 띄움 시공을 했을 때 신발을 좀 편하게 자주 신는 걸 넣어둘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꽤 괜찮은 실용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계단 입구에 있었던 요거는 뭐냐면은 옷걸이에요. 이게 원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손님들이 제가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을 때 이런 데다가 손님들 몇 두 같은 걸 좀 걸어둘 수 있어요. 미학적으로도 작품을 걸어놨나라는 느낌도 들지만 실제는 또 실용적으로도 옷을 좀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단도 제가 손은 좀 되긴 했는데 올라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단은 비포가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개방감 있게 저희가 유리 난간으로 이게 예쁘게 작업을 해놨죠. 이전 현황에서는 지금 이 벽체가 천장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 구조를 바라봤을 때 너무 좁고 답답한데 개방감도 없고 잘못된 저는 구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유리 난간으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마감들을 저희가 새롭게 공간을 조성했더니 굉장히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 계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새 것이어서 저희가 좀 활용을 했습니다. 벽면에 핸드레일이 없었는데 같은 원목 소재로 핸드레일을 만들었더니 기능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개방감도 있다. 벽등도 제가 위아래로 비치는 아주 아름다운 벽부등을 설치해 놨더니 패널 라이징 정 가운데에 조명이 탁 꽂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심미적으로 괜찮은 장치라 생각됩니다. 이 벽체 뒤에 있었던 이 공간도 저희가 수납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명 넣어놓고 수납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방이 두 군데 있었는 구조였는데요. 지금 좀 바뀌었죠. 왜 바뀌었느냐? 사실 2층이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정말 멋진 테라스가 있거든요. 이전 구조가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여기에 방문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방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2층에 딱 올라와서 내가 기대하는 바는 멋진 테라스로 나가는 그런 풍경을 기대했는데 방문 두 개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좁은 공간이라는 거죠. 이 공간은 우리 아드님이 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 하나, 안쪽은 서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간혹 1년에 한두 번 정도 따님이 오셨을 때 욕 깔고 주무시는 공간으로 쓰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이 구조라고 하면 2층에 올라섰을 때 테라스로 나가는 이런 설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기대되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는다. 제가 출입구를 과감하게 두 군데를 아예 옮겼습니다. 그럼 2층에 올라왔을 때 꽤 넓은 공용부가 생기게 되니까 테라스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이 동선도 굉장히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눈앞에 바라보이는 장면이 이제 한강이 보이거든요. 테라스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근사한 이 테라스 공간인데요. 이 테라스의 난간 너머로 이제 한강도 이렇게 멀리 보이고 또 한강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저런 녹지 공간도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이 테라스 라이프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여기서 비비큐도 하시고 손님 초대도 하시고 또 날씨 변하는 것도 보고 굉장히 많은 이런 미래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상추나 그런 꽃식물 같은 것들 되게 기르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큰 테라스에 개인이 식물을 엄청 많이 갖다 놓고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경 설계를 통해서 공간들을 이렇게 조성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단풍나무도 있고 꽃식물들도 들어가 있죠. 아름답게 이 계절에 따라 변하게 될 겁니다. 아연도 하지각간으로 만든 다음에 합성 데크를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합성 데크가 수축 팽창의 개수가 좀 많아서 이것만 잘 제어를 하면 꽤 괜찮은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보면 테라스에는 테라스 방수층에다가 바로 흙을 쌓아서 나무 심는 거를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식물들이 그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걔가 이제 테라스의 방수층을 뚫고 들어가서 누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1, 2년 살고 말 게 아니니까요. 바닥에 배수층만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전 이런 큰 화분들, 금속으로 짜여진 큰 팥들 저런 걸 이용해서 식물을 기르시는 게 건물 자체의 유지관리 보수 측면과 누수나 방수 측면에서 굉장히 효용있다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테이블 존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조경 공간들이 적절하게 잘 어울려지는 공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면서도 함부로 주택을 선택을 선뜻하지 못하는 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택 잘못 사면 직업이 주택 관리하는 게 직업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니까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도 좋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편리함이 확실히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아파트에 있는 꼭대기층에 있는 이런 복층 공간, 이런 펜트하우스들이 크건 작건을 떠나서 공동주택의 편의성은 누리면서 그리고 단독주택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한 복장으로 매기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이 굉장히 삶에서 저는 윤활유 같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집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